다음 신설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임신일주에게 병원이 안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일주에게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재성이 되는 만큼 본인의 구체적 결실과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꾸밈이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주목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전적 지출과 방만한 관계의 형성은 부정적 관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임신일주는 일제신금이 역마살의 기운인데, 병원연에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구상한 것에 대한 결과물과 보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완성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다채롭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관심의 영역을 넓히면서 다소 산만함이 생길 수 있지만, 임신일주는 내면의 기준이 뚜렷한 일주인 만큼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여 하나의 기준 안에 통합하여 나름의 독창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자 너무 몇 수 앞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든 함께 일을 하든 적당히 시대적 흐름에 속도를 맞추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 임신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재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각종 재능과 기회의 현실적 결과물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 그와 관련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한편으로 하나의 메뉴 음식이 아닌 뷔페 식당에 들어선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일주는 내면으로 자기만의 구상이 강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각각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룰 수 있고, 각각의 음식들을 조화시키면서 새로움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설의 관점에서 임신일주 일지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제살이 되고, 일지신금은 지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웁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두는 느낌이 된다면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시비운성론의 흐름에서 태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지의 기운 흐름에 있어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상태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신체가 자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살의 기운은 아직 발현이 안 된 기운인 만큼 긍정적 이끌림 속에서 기운이 드러날 수 있고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살의 기운은 장성살의 기운과 충돌하는 기운이 되기도 하기에 관련하여 기존의 세력이나 기존의 전통에 반발하는 새로움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화 제살의 기운은 임신일주 일지인 신금지살의 기운과 함께합니다. 지살의 기운은 갓 세상에 싹을 틔우고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살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이끌기에는 일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이 지지들의 관계성을 본다면 오히려 임신일주가 본인의 의도에 따라 지지의 잠재된 기운들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일주는 지지로 형성된 많은 잠재적 기운의 힘을 현실적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낸다면 마치 꿈이 현실이 되는 동화적 느낌처럼 많은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임신일주일지 신금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장생에 해당합니다. 장생은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기운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운은 에너지가 넘치기는 하지만 분주하고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을 이끌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임신일주에게 이 장생의 기운이 편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순수함과 함께 다양하고 거침없는 창의적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은 겉으로 구체화될 때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인성의 기운에 잠재된 파릇파릇한 장생의 기운은 강한 이끌림이나 상황적 압박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일주의 장생의 흐름에 대해 병원연에는 태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태의 흐름은 엄마의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소멸과 생성의 중간 단계인 절을 지나 비로소 생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의 기운과는 무와 유의 차이만 있을 뿐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울의 균형점에 위치한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쪽으로 기울어가는 특성이 있기도 하고,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연함과 변동성을 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일주는 병원연에 어디에 더욱 관심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뚜렷하게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풀어내면 좋습니다. 특히 임신일주의 장생의 기운이 병원연에 태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순수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긍정적 작용 속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표현과 결과물로 나타나겠지만, 부정적 작용 속에서는 공공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비약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과학의 시대를 앞선 느낌이 될 수 있어서 그 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따르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그림에 대해 어른들은 모자를 그린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신일주는 병원연에 사람들이 왜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따지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인식을 근간으로 자신의 계획과 결과물에 대해 주변과 소통하고 개연성 있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병행되면 좋을 것입니다. 보통 너무 시대를 앞서간 생각은 당대에서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러한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춰 풀어내는 그 후대의 사람은 크게 주목받고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일주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 병원연 한 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풍성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